연방정부의 새해 예산 협상에 진척이 없자 의회 조사국과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연방 상원 의원직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5개월 가까이 이어진 헐리우드 작가 파업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을 비롯한 재외국민들의 피해 사례가 600건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동부 대서양 연안에 상륙한 폭풍우 오피리아의 영향으로 뉴욕과 뉴저지에서 홍수와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정부의 새해 예산 협상에 진척이 없자 의회 조사국과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장률이 하락하고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은 미국 국내 총생산의 7% 정도를 차지합니다. 연방정부의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미국 정부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되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공무원 수십만 명이 집에 머물게 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역대 최장인 34일 동안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던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 사이를 보면 경제 성장률이 2018년 4분기에 0.1%포인트, 2019년 1분기에 0.3%포인트 줄었다는 게 미 의회 조사국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일주일에 0.15%포인트의 성장률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60% of the American workforce live from paycheck to paycheck. 1 week without a paycheck could be devastating. 셧다운이 길어지면 실물 경제뿐 아니라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장 다음 주엔 신규 취업자 수 등 고용 지표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지표가 제때 나오지 않게 되면 시장은 물론 연방준비제도도 현 상황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게 됩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무디스만이 유일하게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피치는 지난달 1일, S&P는 2011년 8월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두 번째 단계로 내렸습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책 결정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연방 상원 의원직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의원은 X에 메넨데스 의원이 당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그를 물러나게 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뉴저지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하거나 국가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와선 안 된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뉴저지 지역구에서 메넨데스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첫 인물로 이후 필 머피 주지사를 포함해 뉴저지를 지역구로 둔 주지사와 의원 등이 메넨데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메넨데스는 파장이 불거진 후 외교위원회 위원장에서 물러났지만 당의 사퇴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메넨데스는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직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이집트 정부와 기업인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이 내년 민주당 예비선거를 거쳐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한인으로서 첫 연방 상원의원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하원수 435석 가운데 한국계는 김 의원과 재선의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공화당 소속 재선 영킴, 재선 미셸 박스틸 의원 등 4명이 있지만 상원에는 한인 의원이 없습니다.
뉴저지에서 태어난 앤디 킴은 시카고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18년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뉴저지 남부에서 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대테러 전문가이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라크 담당 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5개월 가까이 이어진 할리우드 작가 파업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할리우드 작가 11,500명이 속한 작가 노동조합의 파업은 지난 5월 2일, 배우 16만 명이 소속된 방송인 노동조합은 지난 7월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작가와 배우 조합은 기본급 인상과 스트리밍 재상영에 따른 배당금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작이 예정됐던 수많은 TV 시리즈와 영화 제작이 잠정 연기됐고 상호 간의 대립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할리우드 작가조합과 제작사들이 잠정적인 예비 합의점을 찾았지만 방송인 노동조합과의 대립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사 합의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이미 상당수 작품들이 내년으로 제작 일정을 미뤄둔 상태라 업계가 정상화에 접어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비 합의안은 조합원 과반을 넘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투표는 수일 내 진행될 예정이지만 비용 상승에 따른 제작사들의 손실분은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해외 여행객들을 비롯한 재외국민들의 사건 사고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에서는 600건에 가까운 피해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입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 물건 분실, 절도, 교통사고 등 피해를 본 재외국민은 7,2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피해자가 5,01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피해자가 44.4% 급증한 것입니다. 재외국민 사건 사고 피해자는 2020년 9,113명, 2021년 6,498명으로 크게 줄었었는데 해외여행이 재개된 지난해 11,323명을 기록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내외의 교류가 본격화된 만큼 올 한 해 전체 피해자의 수는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 상반기 피해자를 유형별로 보면 분실이 2,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1,220명, 사기 446명, 교통사고 345명, 폭행상해 277명, 행방불명이 207명, 위난사고가 9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력범죄의 경우 강도 피해자는 64명이었고 38명이 납치 및 감금을 당했습니다. 상반기 살인 피해자는 19명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자 수 17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피해 발생을 국가별로 보면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이 6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581명, 필리핀 523명 등이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미국 589명, 중남미 181명, 캐나다 143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총 2,414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이 같은 집계가 재외국민, 즉 한국 국적자의 집계라는 점, 로컬 경찰에는 신고가 되었지만 공관에는 보고되지 않은 경우 등 미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동포 한인 피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을 기념하며 한미동맹의 위상이 필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한미 관계가 핵심 안보 동맹에서 필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다고 미 국무장관이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미 전략문제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해 한미 동맹의 범위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go back 7 decades, our two nations joined in an alliance, as we say, forged in blood. Ever since, our alliance has been fortified by our enduring cooperation. By the shared spirit of Kachi-Kapshida, we go together. 북한의 도발에 맞서는 철통 같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물론 생명공학, 배터리, 반도체 등 경제 안보와 첨단 분야 협력으로 한미 동맹이 상향됐다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삼국 협력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선 위험한 양방향 관계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DPRK's threats to broader security were demonstrated clearly by Kim Jong-un's visit to Moscow this month. Now, we're seeing this as a two-way street that is increasingly dangerous.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현재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해 미군이 이른바 극동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The U.S. forces in Korea, the U.S. forces in Japan, if those were consolidated into a U.S. forces far east, then that's still a subordinate structure to Indo-Pacific Command. Or should it be completely separate? That's something that I think can be discussed.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마무리로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와 K-팝 밴드를 언급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다음 세대로 이어질 파트너십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대공황 당시 발행된 $10,000짜리 지폐가 액면가의 50배에 가까운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헤리티지 옥션은 지난 1934년 발행된 액면가 $10,000짜리의 지폐가 경매에서 $48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매에 오른 $10,000 지폐 중 최고 낙찰 금액을 받았는데 수집가들에게 큰 인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박물관에 따르면 $10,000 지폐는 공개적으로 유통된 고액권 지폐 중 가장 높은 액면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매에 오른 $10,000짜리 지폐의 상태도 최상급으로 확인됐는데 업체 측은 해당 지폐가 시중에 유통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폐국에 따르면 $500 이상의 액면가를 지닌 고액권 지폐 발행은 지난 1969년 중단됐고 $100짜리 지폐가 가장 높은 액면가를 지닌 지폐로 통용됐습니다. 한인금연센터가 추석을 맞아 금연을 결심한 한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Q 한인금연센터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한가위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한인들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금연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금연 지원 서비스는 전화와 홈페이지, 문자로 신청이 가능하며 금연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인금연센터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금연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격이 되는 흡연자에게 2주 분량의 니코틴 패치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담배와 관련된 질병을 연구하는 기관들에 따르면 전문 금연센터의 도움을 받는 흡연자의 금연 성공률은 자신의 의지로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에 비해 2배가량 높습니다. ASQ 한인금연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북동부 대서양 연안에 상륙한 폭풍우 오피리아의 영향으로 뉴욕과 뉴저지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KBTV 김승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열대성 폭풍우 오피리아로 동부 해역 지역에는 위험한 해일성 파도와 이한류가 형성되면서 서핑객들에게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오피리아는 어제 새벽 워싱턴시 남부를 통과하고 뉴저지주 해안지대의 시아일시티, 브리일 등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뉴저지주 전체에는 정전 사태가 일어나 어제 수천 명의 주민들이 전기 없이 암흑 속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뉴욕 퀸즈 포레스트 힐스 지역에서도 주차돼 있던 차 위로 커다란 나무가 쓰러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변 도시 델라웨어에서도 홍수와 도로 유실이 보고됐으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뉴번, 벨헤이븐, 워싱턴 등 강을 끼고 있는 도시들은 심한 홍수를 겪었습니다. 태풍 피해가 가장 심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총 7만여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이 지역 풍속 70마일에 가까운 강풍이 해안가 주변을 덮쳤습니다. 한편 오피리아가 열대성 저기압으로 다시 약화되는 동안 대서양에서는 필리프라는 이름의 새 열대성 폭풍이 형성돼 기상학자들은 필리프의 이동 경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후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허리케인들은 더 폭넓은 반경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중산간이나 해안 지역에 타격을 입히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허리케인의 발생지도 육지에서 더욱 가까워져서
보스턴, 뉴욕, 버지니아주 등 남동부 대서양 해안 도시들의 위험은 그만큼 더 커졌다는 연구 보고서도 나와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